네, 안녕하세요. 김영욱입니다. 자, 이번 빌드 2019년 행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특징들이 올해 나왔던 주제들은 하나하나를 그냥 보면 그냥 그 자체로는 좀 시큰둥해 보일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넷 5.0에 대한 내용 꽤 재밌습니다. 네, 단넷은 2000년 초반부터 계속해서 발표되고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죠. 그래서 2000년 초반에 보면 장충동 체육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아마 오래되신 그 단넷계 고인물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때 나왔던 게 바로 단넷 1.0, 그리고 1.1, 2.0, 3.0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어 왔죠. 근데 이 단넷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뭐 맥이나 리눅스, 다른 플랫폼에 대한 지원, 다른 OS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3.0이 되면서 뭐 WCF, WPF 이런 이름들이 앞에 보면 W로 시작하는 기술들이 다 뭐 윈도우즈 커뮤니케이션 파운데이션, 윈도우즈 프리젠테이션 파운데이션 이런 이름들이 붙으면서 오히려 윈도우와 더 밀착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장점은 있죠. 검증되어 있고 그리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성능적인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크로스 플랫폼에 맞지 않는다라는 단점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한계가 생기냐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개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실행하는 환경을 뭐 윈도우즈든 맥이든 리눅스든 선택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클라우드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 단넷 쪽이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픈 소스로 해서 한번 지원을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나왔던 프로젝트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모노였습니다. 네, 모노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즈, iOS, 안드로이드 다 지원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업체 가운데서도 C샵은 계속 사용하고 싶고 개발 환경도 계속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싶은 업체 중에 모노를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크로스 플랫폼이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모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면 시장을 넓힐 수가 있겠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회사가 바로 유니티였죠. 그래서 유니티는 모노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C샵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게임을 한번 만들면 바로 윈도우즈, iOS, 안드로이드가 그대로 다 지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만들면 시장이 넓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근데 유니티를 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이게 한번 만들어서 여러 군데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앱도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오는 회사가 바로 자마린입니다. 예, 자마린도 역시 모노를 베이스로 해서 발전이 되어 왔고요. 물론 이제 앱을 만드는 거랑 게임을 만드는 거는 좀 달라요. 앱을 만들 때는 뭐 iOS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모노 기반으로 해서 뭐 워치나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확장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마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로스 플랫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마린은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으면 iOS든 안드로이드든 개발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자, 원래 있던 이 단넷 버전을 지금은 클래식 단넷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 클래식 단넷은 스스로 계속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4.8 버전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어 왔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 플랫폼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단넷 코어라고 하는 버전을 새로 만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단넷 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클래식 단넷하고는 전혀 다른 계보를 타고 처음부터 개발을 했고요. 처음부터 오픈소스, 처음부터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런 전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맥이든 리눅스든 다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단넷 5.0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단넷 코어 버전이고요. 단넷 코어 버전은 지금 1.0, 2.0, 3.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중요한 버전이 바로 3.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1.0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본다면 2.0에는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막 들어오죠. 그리고 쓸만한 버전이 보통 한 3.0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3.0 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크로스 플랫폼이 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지원하고 도커에 좀 손쉽게 포팅이 가능하고 이런 특징들이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 딱 맞는 특징들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넷, 이번에 발표됐던 단넷 5.0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단넷 코어 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기사는 지드넷 코리아에서 임민철 기자님이 쓰신 기사고요. 보면 MS 단일화 플랫폼 단넷 5.0 내년 공개라고 기사를 써주셨는데요. 올해 그 빌드 컨퍼런스에도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내고 있으니까 임민철 기자님의 기사들을 한번 쭉 보시면 이번에 빌드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넷 5.0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가 있어요. 이 블로그 안에 보시면 공식 블로그에 리차드가 쓴 기사가 있고 6일날 쓴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넷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단넷 5가 되면서 단넷 5.0이 되면서 보면 뭐 데스크탑, 웹, 클라우드, 모바일 그리고 게임, IoT 그리고 AI까지 단넷 5.0의 비전을 다 담아내고 있고요. 자, 개발 툴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4 맥 그리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까지. 와우. 역시 개발자는 커맨드 라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녹아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단넷 5.0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이 자유롭고 가볍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응용하기에는 클래식 단넷보다는 단넷 코어가 역시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굉장히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로드맵상으로 보면 단넷 코어 3.0 버전이 2019년 줄라이라고 되어 있고 단넷 코어 3.0 GA가 September 그리고 3.1이 Novemb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 November에 보면 단넷 5.0 GA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간에 버전이 하나 빠졌어요. 단넷 코어 3.1 다음에 바로 단넷 5.0으로 가요. 4.0 버전을 건너뛴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너뛰면서 어떤 버전 넘버를 맞추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6.0, 22년에는 7.0, 2023년에는 8.0 이해하기 쉬워요. 그냥 1년에 버전 하나씩 계속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보면 단넷 5.0으로 가는 가장 정확한 패스는 역시 단넷 코어를 타고 가는 겁니다. 클래식 단넷은 여전히 산업계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단넷 4.0에 대한 지원은 뭐 계속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단넷 코어 버전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 3.1, 5.0, 6.0, 7.0, 8.0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단넷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GTI, JIT, JIT 컴파일러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또 모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AOT 기반의 컴파일을 지원하기도 해요. 근데 단넷 5.0의 비전 안에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내가 필요한 대로 런타임 경험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뭐 뒤에 여기 블로그에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향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즈 폼, 그리고 WPF, 자마린 이런 기존 고유의 플랫폼들도 이쪽으로 다 끌어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외에도 뭐 고성능, 뭐 병렬 처리,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은 최소한으로 작게 SDK 스타일로 하고, 다음에 명령줄 인터페이스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다음에 맥용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로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생태계를 껴안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바하고 상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이건 iOS나 안드로이드 얘기 같은데, iOS나 아니면 또 맥OS에 가는 얘기 같은데, 오브젝티브 C, 다음에 스위프트하고 상호 운영성도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넷 5.0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자,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그 복잡한 뭐 단넷 코어, 다음에 또 클래식 단넷, 그리고 모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요. 다음에 또 단넷 5.0의 비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이 단넷 코어 버전으로 보이는데요.
이 단넷 코어 버전이 가지고 있는 뭐 크로스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픈 소스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뭐 IoT 웹, 앱, 다음에 또 뭐 ML 그리고 컨테이너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특징들, 예, 이런 것들이 아마 단넷 5.0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넷은 윈도우즈 안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 윈도우즈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클라우드 생태계와 그리고 모바일 생태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껴안는 그런 시발점이 이번에 제공되고 있는 이 단넷 5.0에 관한 이야기로서 완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